자, 요획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률의 목적, 대단히 중요하죠. 자, 법률의 목적 갖춰야 요건이 네 가지죠. 법률의 목적이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자, 확정성은 간단합니다.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밑에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 이게 확정이죠. 특정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실현 가능성. 언제 실현 가능해야 돼요? 행위 당시죠. 행위 당시. 기준 시기가 행위 당시입니다. 기준은 사회 통념, 즉 상식이죠. 그래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죠. 그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르죠. 전부 불능, 전부 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기억해 두세요. 계약법 가서입니다. 자, 일부 불능 원칙 137조에 따라서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불능, 일부 무효. 그 무효인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겠죠. 다만 요거 조심해야 되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는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죠. 대금 감액 청구 같은 것들. 따라서 요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충분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137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으로 해결하죠. 세 번째, 적법성. 법률의 목적이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따라서 임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유효죠. 자, 기억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두 개가 있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근데 이 단속 규정이 문제죠. 처벌이 될 뿐 유효죠. 자, 세 가지 암기합니다.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직접 거래 금지 규정, 단속 규정, 위반하더라도 유효.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가 뭐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39조 추인 안 된다. 138조 전환 안 된다. 그죠? 대표적인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출제됐던 거니까.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 초과 부분 무효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스스로 받기로 하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반면에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한 번 했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억합니다. 강행규정을 우회 위반하는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하나 있죠. 예를 기억합니다.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탈법행위로서 무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사회적 타당성이 나왔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있죠. 103조, 104조. 자, 먼저 103조에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기억해야 되죠. 해당되는 거, 적극가담. 키워드로 기억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한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불법. 원래 동기보법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지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지면 그때는 불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첩계약 반사회 질서행위죠. 본처의 사전 승인도 반사회 질서행위죠. 부첩관계를 끝내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나 증여도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전체가 무효가 되죠. 반면에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 또는 뭐 양육비 주는 거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죠.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 다수의 보험계약 반사회 질서행위죠.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받는다. 역시 반사회 질서입니다. 허위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았다.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반사회 질서이죠. 사회통념상 상식적으로 허용한 대로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 약정. 요것도 반사회 질서이죠. 특히 요 초과 부분을
이자 지급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불법 원임금액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형사사건 성공 보수의 약정 반사의 질생이고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로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자신이 부담 대납한 비용까지 받기로 했다. 다 반사의 질생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하고 돈 주는 거, 뇌물 주는 거죠. 과도한 위약벌 이런 것들이 다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아닌 것들 암기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암기하는 거예요. 반사의 질서이 아닌 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범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비자금 임치, 주지명, 반사의 질서이 아닙니다. 주지명.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처에게 아파트 넘기면서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제한 붙은 거. 해외 파견 소유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기코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반환을 면제하는 약정. 민사사건 성공보수, 무허가 건물 임대차. 도박자금 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도박자금을 다이렉트로 변제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매각권한 위임. 그래서 도박채권자가 도박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 이거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고 유효하죠. 이런 것들이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 있었죠. 태아의 상해. 태아가 상해를 입고 태어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이때 보험 수익자가 누구예요? 엄마. 산모. 이거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반사의 질서이 아닌 것들을 반드시 암기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 정리해야 되는데 이 이중매매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